안녕하세요. 양희사의 금융가의 양영빈입니다. 또 굉장히 많은 한 10일 정도가 흘렀던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격리가 돼 있었어 가지고요. 뭐 많이 아프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좀 늦어졌습니다. 이 방송이 좀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FOMC 금리 인상 그리고 양적 긴축 요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자 합니다. 먼저 뭐 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7월 27일에 있었던 거 75 bps 인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페더럴 펀즈 레이트라고 그러죠. 연방 기금 금리, 미국의 기준 금리는 딱 뭐 우리처럼 1.5% 이런 게 아니라 2.25%에서 2.5% 사이에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죠. 여기는 0.25 차이로 이렇게 상단과 하단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뭐 5번의 RRP 금리 2.3%로 당연히 75bps도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IOER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지급하는 금리도 2.4%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 FOMC에서 제일 핫한 주제는 아무래도 이 금리 인상이었었죠. 얼마나 할 거냐. 그전에는 50 bps 얘기도 나오다가 75 bps 요걸로 이렇게 결국엔 75 bps가 됐는데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요즘 별로 이제 얘기가 되지 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적 긴축에 관한 얘기입니다. 양적 긴축도 이번 FOMC 그 결과를 보면은 기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6월, 7월, 8월 요 3개월 동안은 매달 300억 달러씩 국채에 해당하는 거는 줄이고 그 다음에 MBS는 175억 달러씩 줄인다. 그래서 매달 475억 달러 정도 줄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부터는 이걸 2배씩 늘리죠. 600억 달러, 국채는 600억 달러, MBS는 350억 달러씩 축소를 한다. 요거 여전히 그 내용에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이제 자세히 넘어갈 텐데요. 어쨌든 이번 FOMC 그거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파월이 연준 의장이 또는 연준 전체 이사회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확고한 입장을 천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잡아야 된다. 보통 연준의 두 가지 맨데이트가 있죠. 하나는 물가 안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고 고용을 늘리는 이게 있는데요. 지금 고용 지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그 고용 그걸 보면은 보통 시장은 25만 그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었는데요. 52만 8천 뭐 53만 이 정도까지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용 시장이 좋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연준으로 하여금 언제든지 금리 인상을 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가지 맨데이트가 있는데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그 연준의 그 책임이랄까요? 그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잘 되고 있어요. 고용 쪽은 뭐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물가 잡는데 굉장히 이제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향후에 실질적으로 또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다음번은 9월에 있는데요. 그게 50 bps냐 75 bps냐 더 75 bps 또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과 이런 컨센서스가 모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연준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파월한테 뭐 이것저것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파월은 연준은 경기 침체를 판단하지 않는다. 경기 침체는 누가 판단하냐? NBER이라는 데가 있죠. 전미 경제연구소라는 데에서 이 경기 침체를 판단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경기 침체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건지 나중에 한번 좀 더 자세한 다음 영상에서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파월은 또는 연준은 경기 침체에 대한 판단을 우리 하지 않는다. 그리고 덧붙여서 고용시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다른 지표를 봐도 너무 좋아서 경기 침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난주에 있었던 옐런하고 서머스의 논쟁하고도 굉장히 다 있죠. 옐런은 경기 침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서머스는 무조건 경기 침체가 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MBER의 그 경기 침체에 대한 판단 그 영상을 준비할 때 따로 좀 더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뭘 더 보고 싶냐면요.
앞으로 연준의 그 양적 축소, 즉 대차 대조표 축소라고 얘기하는 정상화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되는 건지 실제 트위터나 아니면 또 뭐 블로그 이런 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연준이 말로는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데 실제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를 우리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실제 어떤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대차 대조표 크기를 본 거는요. 제가 6월 1일 기준으로 봤어요. 그때 8조 9,150억입니다. 그 다음에 8월 3일 이때 기준으로 보니까 8조 8746억 8,746억 해서 404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대략 2개월에 흘렀죠. 그럼 2개월이 흘렀는데 2개월이면 원래 연준은 한 달에 300억, 175억 해서 475억 달러씩 주기로 했어요. 그럼 2개월이면 요거 950억 달러잖아요. 950억 달러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실제 줄은 거는 404억 달러밖에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대차 대조표를 본다면요. 그래서 하고는 있는데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데 속도를 굉장히 늦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보면은 그 FOMC 기자회견에서도 파월이 분명히 밝히고 있죠. 우리는 계획한 대로 잘 진행하고 있다. 그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실제 한번 그걸 그래서 과연 그런가 하고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거는 소마라는 시스템 오픈 마켓 어카운트인데요. 이거 뭐냐면은 연준이 보유한 채권들이 쭉 있죠. 뭐 국채도 있고 국채 중에 T빌이라는 거 만기가 1년 이내 짧은 것도 있고 만기가 1년 이상인 쿠폰이라고 그러죠. 이자를 지급해주는 그 쿠폰이라는 채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복잡합니다. 팁스라는 것도 있고 뭐 FRN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하여튼 연준이 보유한 채권 거기다가 이제 MBS도 연준이 보유한 채권이죠. 그 채권만 본 거예요. 그 연준의 전체 대차 대조표 크기가 아니라 결국에 양적 긴축에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은 다른 뭐 오버나잇 RRP라든지 또는 RRP라든지 또는 레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줄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핵심적인 거는 연준이 보유한 채권들이 줄었느냐 늘었느냐죠. 그러면 그거를 제가 6월 15일부터 봤습니다. 왜 6월 15일부터 보느냐?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한번 보시면은 쿠폰이라고 하는 거 이번에 연준이 국채가 만기가 도래하면은 그냥 만기 청산을 하고 재투자를 안 함으로써 연준이 보유한 그 국채 양들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T빌이라고 해서 만기 1년 이내 말고 1년 이상인 것 쿠폰을 연준은 만기가 쿠폰이 도래하면은 그거를 줄여 나가는데요. 그 만기가 항상 정해져 있어요. 15일하고 월 말로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은 연준이 국채를 보유한 국채를 감소시킨다 그러면 15일부터 실질적인 문제들이 실질적인 감소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6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보았습니다. 6월 15일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7월 15일 근처가 있겠죠. 그러면 7월 13일이니까 요 두 가지를 보면은 대략 8조 4천억 달러 근처에서 8조 3,600억 달러니까 대략 요 사이에 얼마가 줄었습니까? 400억 정도 줄었죠. 요 한 달 사이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보려면은 우리는 8월 15일까지 가봐야 되겠죠. 그럼 8월 15일 근처에서 어떻게 될지 요건 아직 데이터가 더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더 기다려 보면은 이게 과연 이만큼 더 떨어지면은 실질적으로 연준이 제대로 그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파월의 말이 뭐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연준이 이거를 몰래 뒤로는 QE를 진행하면서 또는 양적 긴축 QT를 굉장히 적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야 이제 드디어 페드 피벗이라 그러죠. 확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또는 페드 푸시라 그러죠. 시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굉장히 섣부른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게 또 딱 생각한 대로 정확하게 줄어들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MBS 만기 처리가 되게 복잡해요. 이 복잡한 정상 과정을 거쳐서 실제 그 대체 대조표에 반영이 되는 거는 최장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연준 재량으로 정산 연장을 예를 들어 오늘 딱 만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딱 정산해서 대차 대조표 나오게 하는 게 대략 한 3개월 정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편차들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은 6월 15일부터 8월 3일 지난주 수요일까지죠. 거기까지 한 거 보면 대략 600억 달러 감소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뭐 그렇게 그 양적 긴축을 속도를 굉장히 줄였다거나 그런 건 아닐 거다.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 의견은 아니고요. 뭐 그 연준에서 실제 일을 했던 조셉 왕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그 참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 소마라는 데이터,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황을 보여주는 거기를 보면은 앞에 제가 만들었던 그런 그래프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